정밀성이 없는 유클레오타이드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밀성 물질이라고 했을 때 떠올리시는 것이 GMP, 그리고 IMP, 그리고 XMP를 많이 떠올리시죠. GMP 같은 경우는 구안일릭 애시드고요. 그리고 IMP 같은 경우는 이노시닉 애시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XMP 같은 경우는 잔테릭 애시드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밀성 강도를 이야기를 하자면 GMP가 가장 강하고요. 그리고 XMP가 약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떠올리시고 나서 다시 문제로 가시면, 그래서 정밀성이 없는 유클레오타이드 2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수 아미노산 정의에 관해서 묻고 있고요. 생체 내에서는 합성되지 않는데 생체에서는 필수적인 성분이므로 식품에 의해서 공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필수 아미노산에서는 10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렇게 10가지 종류가 필수 아미노산의 종류죠. 다음으로 90번으로 가볼까요? 미카엘릭스 상수 Kn 값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미카엘릭스 상수라고 하는 것은 기질에 대한 효소의 진화력 척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Ka 값이 낮은 경우는요, 기질이 활성 부위에 대해서 강한 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친화력이 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미카엘릭스 상수 Km 값이 낮으면 효소와 기질의 친화력이 크다라고 서로 짝짓기를 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91번으로 가볼까요? 세포막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단백질 합성하는 기관은 다른 곳이죠. 어디죠? 리보솜입니다. 리보솜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한글로도 나오는 경우 있고요, 영어로만 적혀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두 가지 전부 다 눈에 익혀두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95번으로 가겠습니다. 해당 과정을 하는데 어떤 상태, 현기적 상태에서 해당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럴 때 포도당 1몰에서는 몇 몰의 ATP가 생성되는가? 라고 물었죠. 1몰의 글루코스를 해당 과정으로 거치게 되면요, 2몰의 피루베이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1몰의 피루베이트가 다시 TCA회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현기적 상태는 1몰의 글루코스가 피루베이트가 되는 이 과정이 현기적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피루베이트가 TCA를 거치는 이 과정은 호기적 상태가 됩니다. 현기적 상태에서 해당 과정이라고 했을 때는 여기 위의 과정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2몰의 ATP와 2몰의 NADH가 만들어지죠. 물론 여기 있는 NADH 같은 경우는 그 후에 일어나는 산화적 인산화를 통해서 3-ATP가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산화적 인산화라고 하는 것은 역시 호기적 상태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문제에서는 현기적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을 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EATP, 2몰의 ATP만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97번으로 가볼까요? 97번에 보시면요, DNA를 구성하는 염기를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DNA를 구성하는 염기와 그리고 RNA를 구성하는 염기는 따로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DNA를 구성하는 염기로는요, 아데닌, 그리고 티민, 그리고 구아닌, 그리고 시토신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리고 A와 T, 그리고 G와 C는 서로 상보적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RNA를 구성하는 염기로는요, 이 티아민 대신에 우라실이 되는 것이죠. 여기가 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로 가서요, DNA를 구성하는 염기와 거리가 먼 것은 우라실이 되겠죠. 이것은 RNA를 구성하는 염기가 되겠습니다. 98번 문제입니다. 발효법에 의해서 구연산 제조 시 필요한 것. 구연산 제조할 적에 떠올리시는 미생물, 아스퍼길러스 니거 짝짓기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81번 문제를 봐볼까요? 균체 내 효소를 추출하는 방법으로 부적합한 것을 묻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효소를 추출하는 것, 그리고 효소 정제법을 구분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조금 유리한 문제죠. 효소 추출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보고 역시나 눈에 익혀두시면 좋고요. 3번에 있는 염소법 같은 경우는 효소 정제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효소 정제법으로는 염소법 말고는 무엇이 있는가 라고 하면요, 유기용매를 이용해서 침전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투석도 이용할 수 있고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토양으로부터 두 종류 미생물 A와 B를 분리를 했는데 GC 함량을 분석해 보니까 70이랑 54더라. 그럴 때 각 미생물들의 염기 조성을 계산을 해보세요 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푸실 때 A와 T 그리고 G와 C가 서로 상보적인 결합을 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좋습니다. A와 T 그리고 GC를 전부 다 합치면요 100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지금 문제에서는 GC 함량을 분석을 해보니까 각각 70%와 그리고 54%라고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A와 T, G와 C는 서로 상보적 결합을 하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반틈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70%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은 G가 35%, C가 또 35%, 똑같이 반반이 서로 상보적 결합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B가 54%가 있다고 하는 것은 역시 반반, 27%씩 들어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A, T, G, C는 전부 다 합쳐서 100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70%니까 나머지 30%, 그리고 54%니까 나머지 46%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역시 상보적 결합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퍼센트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정답은 2번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87번으로 가볼까요? 영양요구성 변이주를 이용을 해서 아미노산을 생성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데요. 영양요구성 균주라고 하는 것은요. 성장에 필요한 인자를 만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 배지에서는 생육을 하지 못하고 완전 배지에서만 생육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생육에 아르기닌을 꼭 필요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아르기닌 요구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영양요구성 변이주로 인해서 우리가 물질 중에 하나가 생산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영향으로 인해서 다른 물질이 다량으로 축적될 수 있습니다. 그 다른 물질이 목적으로 하는 아미노산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목적으로 하는 아미노산을 다량 축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양요구성 변이주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91번으로 가서요. 알코올 발효의 원료로 전분을 이용을 하려고 했는데 곰팡이 효소를 이용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국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국이라고 하는 것 다르게 하면 우리는 코지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증리의 코지 곰팡이를 번식시킨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아밀레이즈의 중요한 공급원이 됩니다. 다음으로 92번으로 한번 봐볼까요? 고체 배양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고체 배양과 액체 배양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문제이고요. 고체 배양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번입니다. 제어 배양이 용이하고 효율적인 것은요. 고체 배양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액체 배양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다음으로 93번으로 가서요. 역시 연속 배양의 장점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물었는데요. 연속 배양이랑 또 비교를 해서 잘 나오는 것이 회분 배양이죠. 그래서 지금 문제 중에서는요. 4번이 아니거든요. 배양액 중에 생산물의 농도는 회분 배양에 비해서 낮게 됩니다. 그래서 연속 배양과 회분 배양 차이점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문제죠. 다음으로 98번으로 가볼까요? 아미노산의 탈아미노 반응으로 유리된 NH3의 대사 경로가 아닌 것을 묻고 있는데요. 1번부터 3번까지가 유리된 NH3의 대사 경로가 되고요. 4번에 간에서 당신생 과정을 거친다고 되어 있는데요. 당신생이라고 하는 것은 비탄수화물 전구체로부터 글루코스를 합성하는 대사 경로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단신생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비탄수화물 전구체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주로 락테이트나 아니면 아미노애시드나 아니면 글리세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리된 NH3의 대사 경로와는 조금 거리가 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글루코스 옥시데이즈의 이용성과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묻고 있는데요. 글루코스 옥시데이즈라고 하는 것을 한국말로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요. 포도당 산화 요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포도당과 산소를 가지고 다른 형태로 바뀌는 형태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O2만 쓰지는 않고요. 물도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글루코닉 애시드와 H2O2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요. 글루코스와 산소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산소 제거 가능하죠. 포도당 제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용을 해서 포도당 정량까지 가능을 하게 되죠. 그런데 식품의 고미질이라고 하는 것은 쓴맛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쓴맛을 제거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관련이 없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산소가 제거되기 때문에 이용성에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갈변 저해라고
보시면 되죠. 다음으로 84번으로 가볼까요? 생체 내에서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곳은 어디냐? 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호흡 작용 떠올리시면 되고요. 호흡 작용을 하는 기관 미토콘드리아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2번에 있는 것은요. 골지체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골지체는 물질을 이동하거나 아니면 분비를 하기 위한 곳이고요. 3번에 있는 것은 세포벽을 이야기를 하죠. 세포벽의 경우에는요. 외부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거나 아니면 세포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곳. 그리고 뉴클레우스 같은 경우는 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핵 같은 경우는 핵막이 발달되어 있는 기관이고요. RNA 합성 장소이기도 하고 그리고 인을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다음으로 89번으로 가세요. 사카로마이시스 세레비시에를 이용해서 글루코스를 발효시킬 때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습니다. 사카로마이시스 세레비시에 같은 경우는요. 빵 효모를 생산하려고 할 때는 현기 조건이 아니고요. 통기 조건, 통기 발효를 했을 때 더 효모균체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것. 다음으로 90번으로 가볼까요? 90번에 보시면요. 초산 발효의 화학식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는데요. 초산 발효라고 하는 것은 에탄올을 산화 발효해서 초산을 생산하는 것을 우리는 초산 발효라고 이야기를 하죠. 초산 화학식 어떻게 되냐고 보시면요. CH3COOH고요. 그리고 에탄올을 산화 발효해서 초산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에탄올의 화학식 같은 경우는 C2H5OH 라고 많이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풀었으면 CH3CH2OH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초산 발효가 어떤 거라고요? 에탄올을 산화 발효해서 초산을 생산하는 것. 산화 발효하려고 하니까 산소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초산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학식의 경우에는 화살표를 기준으로 좌우 원소의 수가 일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산소가 들어갔지만 4번은 여러분 해보시면 원소의 수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92번으로 가볼까요? 발효 과정 중에서 수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율이라고 하면요. 내가 얼마를 넣었는데 여기서 얼마가 나왔더라. 그것을 퍼센트로 나타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내가 얼마를 넣었는데 인풋이 얼마인데 그런데 나온 게 아웃풋이 얼마더라. 그런데 퍼센트로 나타내야 되니까 곱하기 100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문제를 보시면요. 투입된 단위 원료량에 대해서 생산 물량이 얼마나 되는가 라고 나타내는 것이 수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93번으로 가서요. 비타민 C를 만들 때 미생물을 사용해서 발효시키는 공정 과정을 묻고 있습니다. 글루코스를 이용을 해서 솔비토를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그 솔비토를 가지고 솔보스를 만들게 되는데 이 솔비토를 가지고 솔보스를 만드는 이 과정에 발효 미생물을 이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솔보스를 가지고 다시 몇 단계의 과정을 거치면 아스콜빅 애시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발효 미생물을 사용해서 발효시키는 공정을 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 솔비톨에서 솔보스가 만들어지는 2번 과정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98번으로 가볼까요? 글루코스 한 분자의 현기적 해당 과정에서 ATP 생산량은 얼마인가? 라고 묻고 있고요. 현기적인 해당 과정이라고 하면 한 분자의 글루코스가 두 분자의 피루베이트가 되는 이 과정을 우리는 현기적 해당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 ATP와 그리고 이 NADH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NADH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어지는 산화적 인산화로 인해서 3-ATP가 만들어집니다만 1몰의 NADH 가지고 3몰의 ATP가 만들어지죠. 그런데 산화적 인산화라고 하는 게 결국 현기적 해당 과정이 아니고 호기적인 과정이라고 보셔야 되죠. 그래서 아니고 여러분들은 현기적 해당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이 ATP를 찾아주시면 되게 됩니다.